바야흐로 토큰증권 춘추전국 시대가 밝았다, 이런 얘기가 요즘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 토큰증권이 금융위의 공식 인증을 받고 제도권에 들어서는 게 확정되면서부터 각종 업계에서 토큰증권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증권사는 물론이고 은행, 스타트업, 여러 분야의 기업들까지 토큰증권의 1인자가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와인, 콘텐츠, 선박금융까지 토큰증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정말 많은데요. 토큰증권이 좀 생소한 분들도 있죠. 그런데 업계에서는 이 토큰증권 시장이 10년 안에 200배 이상 커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해요. 오늘 찌라시 7회에서는요, 토큰증권이 뭔지, 그 정의부터 왜 다들 토큰증권에 주목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요즘 주목받고 있는 토큰증권 플랫폼 업체 CEO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고, 이런 가상자산 거래를 아무런 규제 없이 했을 때 일어난 어마어마한 피해까지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큰증권이라고 하면 토큰증권? 비트코인 같은 건가? 이렇게 헷갈려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토큰증권이 가상자산이긴 하지만 코인과는 좀 많이 달라요. 가상자산은 크게 증권형, 지급결제형, 유틸리티형으로 나뉘는데요.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 지급결제형이고요. 이더리움의 이더가 유틸리티형이거든요. 토큰증권은 증권형으로 기초자산이랑 연계가 된다는 게 큰 차이입니다. 예, 제 이름은 이건호고요.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도 일을 했었고, 국민은행에서 부행장, 은행장 했었고요. 금융혁신연구회라는 조그만 연구소를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토큰증권에 대해서는 대단히 새로운 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냥 증권입니다. 증권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사물 혹은 비즈니스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을 하고, 그 발생하는 수익이나 가치를 나눠 갖는 계약이 있고요. 그 계약을 증서로 만들면 그냥 문서로 돼 있는 종이증권이 되는 거고, 전자계약 형태로 만들면 전자증권이 되는 거고, 그걸 블록체인상에서 발행을 하면 토큰증권이 되는 거죠. 제일 큰 차이는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고요. 증권이 아니라는 것은 가상자산 자체는 어떤 비즈니스나 수익을 발생시키는 활동하고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자체로서 어떤 비즈니스가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토큰 증권이라는 건 증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체가 있고 비즈니스가 있고 여기서 어떤 수익이 발생하는지가 명확하게 정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토대로 우리가 어떤 투자 결정을 한다든지 할 때 가상자산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고 장점이겠습니다. 토큰증권은요, 실물 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다음에 이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인데요.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조각 투자를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증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주식, 채권 같은 전통적인 상품뿐만 아니라요, 부동산, 금, 은, 미술품, 와인, 음악, 책, 저작권, 선박, 항공금융까지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고요. 이런 토큰 증권을 발행, 유통하는 걸 STO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증권형 토큰, 시큐리티 토큰, 보안 토큰,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금융위원회가 이 명칭을 토큰 증권으로 통일시켰어요. 토큰이 아니라 증권에다가 방점을 둔 거죠. 토큰 증권은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라는 점, 자본시장법 등의 제도권 규율 안에 있다는 점을 이름부터 명확하게 한 거예요. 증권가에서 이 토큰 증권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정말 치열한데요. 핀테크가 투자의 판도를 바꿔놓고 있는 상황에서 토큰 증권의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시티그룹은 보고서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토큰 증권 시장의 규모가 2030년 4조에서 5조 달러, 한화로 무려 5,200에서 6,500조 원까지 커질 거라고 내다봤는데요. 지금 규모가 20에서 30조 원 정도니까 1년에 20배에서 30배씩 성장할 거라고 본 거죠. 토큰 증권 시장에 진출한 증권사들은 대부분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투자할 만한 사업처를 본인들의 생태계로 포섭하고 있는데요. 몇 군데 소개해드리자면, KB증권은 한우, 미술품, 웹툰, 영화 콘텐츠 배급을 다루는 다양한 기업들과 ST 오너스를 출범시켰고요. NH투자증권은 명품 수집품부터 탄소 배출권, 비상장 주식을 중개하는 기업 등이 포함된 STO 비전그룹을 결성했어요.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와 손잡고 한국투자 ST프렌즈를, NH농협은행은
정부는 SH수협은행, 전북은행과 함께 최초의 은행권 컨소시엄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소개한 것 말고도요, 정말 많은 증권사와 기업, 스타트업이 토큰 증권 시장에 달려들고 있어요. 특히 전자증권법에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가 신설돼서 토큰 증권 시장이 더 활발해지게 됐는데요. 기존의 전자증권은 증권사 등을 통해야만 증권을 등록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조건이 되는 사업자라면 직접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허용한 거예요. 토큰 증권을 먼저 접하고 사업을 시작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영위할 때 토큰 증권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다 보니까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업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른 최초 사례가 되었습니다. 소유라는 서비스는 루센트 블록의 서비스인데요. 모든 이에게 소유의 기회를 이라는 서비스 철학 안에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흔히 임차인, 그리고 건물주, 그리고 건물을 소비하는 소비자, 이 세 주체가 상생상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상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어떤 공동체의 의미에서 상생한다는 구조에 대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실밀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되게 간소화되어 있다는 부분. 실제로 부동산을 사고 파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다양한 복잡한 부분이 존재하잖아요. 증권을 소유한다는 자체로서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되게 간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저희야 슬프지만 투자자분들의 자산에 대한 부분들은 안전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 등기상 소유는 신탁사기 때문에 저희랑은 별개고요. 수익증권, 그러니까 증권이 거래되는 자체도 거래되는 명의계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리도 계좌관리위원과 전자등록은 예탁결제원과 같이 하기 때문에 당사가 망하더라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이 보장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토큰 증권에 대한 관심이 커진 건 올해 2월부터였는데요.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을 정식으로 제도권에 들이겠다고 발표했었거든요. 몇 년 사이 조각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다양한 디지털 자산과 플랫폼이 생겨났는데 이런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였어요. 금융위원회 이수영 자본시장과장은요, 토큰 증권은 대약을 담는 그릇이고 그릇에 담기는 음식 내용이 실제 투자 대상이다. 정부는 그릇을 만들어서 예전에 담기 어려웠던 계약 내용을 증권화하고 관련된 투자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증권 형태, 주식, 채권 이런 것들하고 조금 다른 형태의 증권에 대한 수요가 꽤 많았어요. 부동산이라든지 미술품, 지적재산권, 음원 이런 것에 대한 조각 투자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현재 법 체계상으로는 증권으로 발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을 증권이라는 제도하에 통합을 해줘야 되고, 두 번째로 그걸 통합을 하면서 이른바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을 한꺼번에 하나의 제도로서 이 싸안짜라고 하는 게 이번에 금융위에서 제도를 만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사실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 걸 법으로 규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증권이냐 아니냐만을 따지지 이게 토큰 형태로 발행이 되느냐 다른 형태로 발행이 되느냐는 따지질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그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결국 부동산 시장이 될 텐데, 부동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대형 상업용 부동산을 이 토큰 증권 형태로 토큰화해서 매매하는 거는 이미 상당수 국가에서 미국도 그렇고 싱가포르, 유럽 등에서도 꽤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데서는 심지어는 그런 큰 건물들 아니고 이 불과 이 10만 달러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임대용으로 나와 있는 주택들을 토큰 증권 형태로 매매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 밖에 앞으로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라는 게 도로나 교량, 우리나라에서도 움직임이 있습니다만은 대형 선박, 이런 아주 대규모 자산이나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도 토큰 증권 형태로 앞으로 시장이 점점 커갈 거다라고 일반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토큰 증권에 대한 정의도 분명히 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화한 것,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분산 원장 기술이 뭐냐면요, 권리자, 거래 정보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고 사후적인 조작과 변경을 원천 금지하는 기술이에요. 블록체인 기술 중에 하나인데 수많은 사적 거래 정보를 개별적인 데이터 블록으로 만들고 이걸 체인처럼 차례차례 연결하는 거죠. 분산 원장 기술이 적용된 토큰 증권의 거래 내역은 디지털화된 여러 개의 장부에 동시에 동일하게 기록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큰 증권으로 분류된 자산은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특히 가상자산 거래에 이런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굉장히 간단한 건데요. 증권이라는 걸 발행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예전에는 그냥 증권이라는 걸 종이로 된 증서를 발행을 했었고요. 이걸 우리가 실물증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그냥 데이터베이스 상에 기록만 남겨놓는 게 전자증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제도상으로 증권을 발행을 하려면 전부 전자증권 방식으로 발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을 규제하는 법이 전자증권법이고요. 그렇게 해서 발행된 증권을 이제 유통시키고 혹은 발행을 할 때 기본적인 표준화 가 필요할 텐데, 그런 요건들을 규정을 하고 이게 유통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특히 투자자들을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고 자본시장의 참여자들이 어떤 식으로 활동해야 되느냐라는 증권과 관련된 제도적인 틀을 전체적으로 규정을 해놓은 게 이른바 자본시장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자산 거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이름부터 DeFi, 탈중앙화 금융을 줄인 말이에요. DeFi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금융 플랫폼인데요. 정부나 기업 등 중앙기관의 통제 없이 인터넷 연결만 되면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게 코인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내주거나 코인을 예치하면 이자를 엄청 얹어주는 파격적인 서비스를 했거든요. 2021년을 기준으로 디파이에 도는 돈이 무려 52조 2천억 원 정도 됐고요. 우리나라도 규모가 1조 원 가까이 됐어요. 문제는 같은 해에 발생한 범죄 피해액이 17조 9천억 원 정도나 된다는 거예요. 전체 규모의 3분의 1 정도가 털린 거죠. 심지어 가상자산 시장에서 도난당한 자금 중에 72%가 디파이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통제를 안 받으니까 범죄에 쉽게 노출이 되는 거죠. 해킹에도 엄청 취약해서 잊을만 하면 해킹 사건이 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미국 재무부가 디파이 불법 금융 위험 평가라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근데 거기에 북한이 디파이를 해킹해서 무기 개발하는 데 쓰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난리가 나기도 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 프랑스에서는 디파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정식 인증이 된 플랫폼에서 투자해야 하는 게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시죠? 사실 토큰 증권도 아직 가이드라인과 관련 법안을 다 갖추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에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기업들은 증권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자꾸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투자자들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금융기관들은 이걸 증권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투자자들에 대해서 적절한 보호장치를 갖추고 이 시장이 제대로 질서 있게 커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틀을 갖추고 그 틀 안에서 시장을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데 가장 큰 위험성은, 이건 증권인데 토큰 형태로 발행됐기 때문에 가상자산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받쳐주고 있는 경제활동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가상자산이나 비슷한 토큰이니까 굉장히 큰 변동성을 가지고 가격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내가 큰 돈을 벌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투자를 하게 되면, 즉 이른바 투기적인 목적으로 이 시장에 들어올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굉장히 위험한 투자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토큰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그릇입니다. 증권은 음식이고요. 중요한 건 증권이라는 음식이 얼마나 맛있느냐는 거지, 전자증권 형태로 내놓으면 맛이 덜하고 토큰 증권으로 내놓으면 맛이 더 좋아지고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토큰 증권의 기본은 증권이다 라는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요즘 금융가에서 가장 핫한 토큰 증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기술에 금융이 접목된 핀테크 산업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죠. 핀테크가 앞으로 우리 투자 생활과 더 가까워질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다만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위험도가 높은 투자처도 있기 때문에 기술과 안정성이 보장된 곳에서 투자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금융가에 떠도는 찌라시를 팩트체크해드린 저는 기자 조현용이었고요. 찌라시 오프 더 레코드 이번 시즌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더 재밌는 이야기를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You feel alive, let's hit the dance floor. Don't work too hard, might break a backbone. Return of the Mac, the king is back though. Corvette and cash, I never like those.